사건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기 아시겠지만 작년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못했고요. 그 중에는 이 토지소송 관련 이 계약 진행 사항 소송에 대해서도 거의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업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좀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또 어떤 날은 날을 잡아서 그냥 밤을 새서 이 자료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이 토지소송은 전 추진위원장 이종돈 씨께서 당선되기 전부터 재산찾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땅에 미등기된 토지를 찾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2009년, 2010년경 무렵부터 후원금을 모금을 했었어요. 아마 내셨던 분들도 상당하고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이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종돈 씨가 재산 찾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 위원장님께서 땅 찾기를 안 한다. 우리 땅이 다 뺏겼다. 그리고 음마상가 3층에 월드라는 데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우리 월드 음마상가 20여 채를 한 번에 빼앗겼는데도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소유자분들이 거기에 동료가 되셨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수천만 원을 모금을 했고 또 이종돈 씨가 이제 재산 찾기를 한다라는 걸로 인지도를 올리고 해서 2011년도에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이후에 토지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마 우리 토지등 소유자께서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종돈 씨는 대외적으로 땅 찾기를 하고 있다, 가압류를 풀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찾아온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14쪽에 보셨다시피 미등기된 토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는 것, 한 필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13호 안건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꾸미고 돈만 빠져나간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여 년 전에 우리 선량한 소유자께서 우리 재산을 찾아달라고 후원금을 많이 보내서 아마 몇천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모였던 걸로 아는데요. 거액을 내신 분도 계셨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 명의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진행되었던 토지 소송은 어떻게 되었느냐? 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2011년경에 원고는 우리 추진위원 중에 우리 일반 소유자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들어가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종돈 씨 때 추진위원이셨습니다. 8동. 그분이 이제 원고로 들어갔는데 피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지금 상가협의회장 월드와이드 최경호 회장을 이제 피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모금을 했는데 그 소송에 우리 음반 측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토지 소송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진행된 이 준비 서면과 재판 자료를 봤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판사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음마 측은 변호사가 없었고요. 상대 쪽은 당연히 변호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 2심 패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민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다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걸지 말았거나 걸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걷어놓고 변호사 없이 경솔하게 재판을 제기해서
다 패소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3호 안건 보시면 지금 제가 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근거안에 서류를 뒤지다가 서류를 이제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 수상한 서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추진위원회 모든 계약서는 시스템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결 기록도 없고 시스템에 공개된 적도 없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며칠을 대조하고 찾고 정리를 하다가 이 소송을 보니까 이미 졌던 소송이에요. 상대방이 또 월드였습니다. 그래서 상가협의회, 요즘에 이제 상가협약 때문에 뵙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가협약 타결하고 나서 제가 여쭤봤죠. 그때 그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기판력이 있는 소송이라 결과가 어땠을지 좀 걱정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회신해 주신 답변은 그런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상가협의회는 정당하게 한 400억 원 주고 국가로부터 경매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경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책임을 묻는다면 그걸 이제 경매에 넘긴 국가를 상대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인데요. 2011년경에 제기됐던 그 소송 1심, 2심, 3심 지금 상가협의회 측에서 다 이겼던 소송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래서 이 소송의 계약 당사자를 수송을 했는데 그 해당 법무법인은 폐업을 했고 그 대표 변호사가 이제 법무법인 태림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서로 여태까지 추진위와 계약하고 착수금 6,600만 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된 자료 일체를 회신하라고 내용 증명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이제 답변이 오기를 2007년에 계약을 했지만 그 추진위원장 쪽에서 채권자, 우리 소유자 중에 누가 재판에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 주지 않아서 기다렸다. 한 6년 정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소장을 쓰기는 썼다. 근데 소장을 보냈는데 2017년에 계약을 하고 2017년에 착수금 6,6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소장이 작성된 날짜는 2019년도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횡령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인 간의 계약, 이 상행에 관련된 계약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은 6,600만 원이라는 공금을 지출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거나 혹은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이 계약서를 전체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채권자를 특정하여 주지 않아서 제3자가 부당하게 6,600만 원의 금전상의 이익을 얻게 했으므로 배임의 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13호 안건을 사실 진작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자료도 좀 더 모으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추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공금의 횡령 혹은 배임 사실을 알고도 우리 추진위원회가 조치하지 않고 넘어가면 저희 역시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3호 안건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10호 안건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우리 음아파트 소유자의 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미등기된 토지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40여 년 전에 우리 음아파트가 새롭게 신축되었을 당시 1979년 준공을 하고 이제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왔으면
분양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분양 대금을 받은 한복그룹은 당연히 이 음마아파트 땅을 수분양자,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 넘겨줘야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동산에서 무언가 토지나 건물,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항상 잔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잔금 치르면서 동시에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마아파트는 부조리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분양 대금을 넘겨주면서 땅의 일부를 빼고 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된 땅이 현재까지도 정태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가? 그 정태수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정태수 그분이 이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상속된 상황인 땅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여서 국가의 땅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이 그러면 우리가 못 찾으면 재건축을 못 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중에는 뭐 101호, 102호, 103호 우리 일반 소유자도 계시지만 사망한 정태수 씨도 우리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고, 국세청과 서울시도 우리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태수 씨의 그 자녀분들도 현재 우리의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한 분들은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비조합원이 되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조합이 제기하여 현금 청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국세청과 뭐 서울시, 정태수 씨 사망한 그리고 이제 정태수 회장의 사망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 지금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전부 저희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저희 분담금 고지 드렸었습니다. 저희 결정고시 이후에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서 개략적인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그 등기부상으로 종전 가격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과 서울시 그리고 정태수 가족들에게 현금 청산할 비용까지 다 정산해서 분담금을 고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금 청산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않게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수분양자에게 넘겨줘야 할 땅인데 위법하게 취득한 땅이 40년 뒤에 지금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찾아올 수 있는 그 기한이 앞으로 예상컨대 저희 이제 절차 진행하면서 한 2년 정도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 땅을 이제 저희가 그냥 가압류 몇 개 풀었다 이거 안 됩니다.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만약에 서울시가 저희 소유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서 서울시 땅을 찾아왔다. 그러면 지금 115쪽의 이 위임장, 이 토지들 소유자가 제출한 이 위임장으로 저희가 소송을 할 건데 이 위임장을 낸 분들한테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위임장을 내신 분만 분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 고지된 것에는 전부 그 땅을 다 물어주는 것이 포함된 것을 고지받으신 거고요. 지금 115페이지 우리가 이번 창립총회 때 같이 진구할 서면인데 이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더 판단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일단 저희 그 전에 제기됐던 소송 중에 제대로 진행된 소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가압류 해제에 성공했던 그
법무법인이 이제 지평이라고 있는데요. 그 변호사님이 맡은 것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냥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사를 설득했고, 그래서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는데 성공한 것도 지평이었습니다. 근데 법무법인이 이제 2개 이상 더 존재하는데, 한 군데는 제가 이제 자료가 없어서 계속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몇 년도에 계약했던 그 토지소송, 맡았던 그 직원에 대해서 소송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더니, 그 소송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몇 년째 상대방을 찾느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했더니 김영목 씨 외 뭐 몇 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 70년도 당시 그 토지 자료를 떼봤거든요. 이 재판 자료도 있고 또 구청에서 가지고 온 그 지하실에서 복사해온 옛날 서류들이 있어서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확인을 해봤는데 뭐가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그 김영목 씨 외 몇 명이 70년도에 이미 정태수 씨한테 그 땅을 매매했기 때문에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변호사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고 의견서를 받아서 그 해당 법무법인에 보냈어요. 당사자 잘못 생각하셨다. 당사자는 김영목 씨가 아니라 사망한 정태수 씨다. 몇 년 동안 소송들을 받고 상대방 특정을 제대로 못하고 결론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법무법인은 아까 제13호 안건에 말씀드렸던 그 법무법인 거부와 태림. 정정하겠습니다. 예. 다른 토지 소송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제 진행된 바가 없거나 또 제13호 안건처럼 지금 서류만 존재하고 실제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저희 이렇게 필지가 많습니다. 찾아와야 하는 필지가 많고 상대방이 강남구나 서울시나 국세청 뭐 지금 뭐 정태소 호종철 이렇게 복잡한데 제대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막대한 공급만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정할 때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변호사가 동기 유발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낱낱이 찢어서 여러 개의 법무법인에 마치 뭐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소송을 다 찢어서 주니까 하나하나마다 토지소송 하나의 가액이 떨어지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건을 던져놔 버렸더라고요. 창고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저희가 이제는 이 소송이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되고 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공훈 변호사님하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상의를 했었고요. 저희 공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것은 착수금 받지 않겠다. 돈 필요 없다고.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필지 전체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찾아와야 되니까 시간 안에 최대한 찾아올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데 이제 몇 개는 조금 이제 법리상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진행을 할 것이니 이제 성공보수로서 보상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착수금은 지출하지 않고요. 승소하였을 때는 그냥 그 저희가 이제 찾아오는 금액, 우리 토지등 소유자 우리 조합원께서 줄어드는 그 분담금 그 총액의 3.5%를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은 보통 이런 소송이 한 5% 정도 그 받으시거든요. 근데 좀 대충 예상금액 계산해서 좀 깎기도 했고요. 네, 좀 양보도 좀 하셨고. 그래서 이번 토지 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 전혀 나가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등기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3.5%의 그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이고요. 115쪽의 위임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송의 당사자로 들어오셔야만 추후에 분담금을 몇 천만 원이라도 이제 아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